안녕하세요. 무아바 이현철입니다. 594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잠적을 해서 지금 깡통 전세에 피해를 입고 있는 세입자들이 많다, 고생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작년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집을 갭투자로 소유했던 임대인이 보증금 돌려주는 거를 못하고 그냥 잠적해버리는 그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게 갭투자가 나쁘다, 아니면 이 임대인이 나쁘다, 그리고 세입자가 좀 불쌍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있고, 세입자들은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공통점이 있죠. 이 사람들이 소유한 물건이 무엇이냐? 대부분이 빌라라는 사실이죠. 빌라. 제가 그렇게도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빌라를 지금 시점에서 사지 말라, 웬만하면. 그건 왜 그러냐면 빌라의 특성 때문에 그러죠. 갭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은 물건이죠. 그게 접근하기 좋은 물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빌라들은 안 올라가죠. 그리고 전세가마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빌라는 전세난이 있을 때만 올라가는 상품이에요. 전세가가 그냥 올라간다고 해서 이 빌라의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가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빌라는 전세 대란이 있을 때만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시에 올라가는 그러한 상품이죠. 근데 지금 왜 이런 사고들이 터지냐 하면은 이분들이 한참 전세난이 있을 때 그때 막 이제 뒤늦게 사들인 물건일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산 물건들이 있다면 전세가 올라갈 때 계속 전세 올라가는 만큼 회수를 하죠. 회수를 하고 또 다른 물건 사고 막 이렇게 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급속도로 아마 물건을 늘렸을 거예요. 그게 안 봐도 사실 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기에서 어느 정도 멈춰야 되는데 이게 그 재미에 중독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사모으는 재미가 이분 입장에서는 쏠쏠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의 특성이나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채 그냥 전세가율이 높으면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갭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아파트의 전세난이 사라지고 전세가 안정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일은 빌라는 전세가도 하락하고 매매가도 하락하게 돼 있어요. 그럼 문제는 이때부터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전세난이 있을 때 전세가 최고잖아요. 그때에 맞췄던 세입자의 이 전세 가격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사람이 이 가격을 주고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돌려막기식으로 어느 정도 가다가 이게 모든 집에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제 이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원인은 지금 사고가 난 이 갭 투자자들은 물건의 특성이나 사이클을 전혀 모르는 채 전세난이 있을 때 그 상황에 취해서 열심히 물건을 최대한 사들였다라는 점, 그리고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은 빌라에 치중했다는 점, 이게 이제 이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리고 세입자들도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이런 물건들이 지금 보면 사고가 일어나는 거는 대부분 다 전세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뉴스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전세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어차피 이분이 안 돌려주더라도 보증보험 회사에서 받아가지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나자빠지자 받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분들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을까요? 몰라서 안 했을까요? 그거는 뭐냐면 보증보험 회사에서 전세보증보험을 거부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거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보증보험 회사가 이 돈이 썩어나서 보증을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어야 보증도 해주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시세가 확인이 돼서 이 시세가 정확한 가격이다 라는 게
이 보증보험 회사에서 인정이 됐을 때 보증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사고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보증보험 회사에서 이제 거래가 확실하게 많이 일어나고 가격이 인정될 만한 것들이 아니면 이제 보증보험을 거부해 버립니다. 그런데 세입자들은 이러한 보증보험이 안 되는 물건을 그냥 싸다는 이유라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고가 났을 때 이제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진짜 명확하게 원인과 결과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일탈 아니면 뭐 도덕적인 문제 이런 걸로 몰고 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 투자자들도 빌라나 이런 것들을 시기에 맞지 않게 구입을 했을 경우에 똑같은 상황에 접하게 될 수 있어요. 보증금을 돌려주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갭 투자자들은 대부분 여유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여유 자금이 없기 때문에 갭 투자의 이제 가장 위기는 뭐냐? 전세가가 떨어질 때죠. 전세가가 떨어질 때는 이 갭 투자자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빌라가 대표적인 상품이죠. 그래서 제가 빌라를 그렇게 지금 시점에 빌라를 무조건 사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시점이죠. 지금 시점에. 그러니까 갭 투자 전세난이 끝나가는 시점부터는 빌라는 접근하면 안 되는 상품인 거예요. 그리고 세입자들도 전세난이 끝나는 시점에 빌라를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철두철미하게 보장이 될 만한 거를 다 갖춰놓고 들어가셔야지 그게 안 되면은 나중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벌써 뭐 수십 명이 지금 이렇게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수천 명인 거예요. 수천 명. 이분들은 지금 전세 보증금을 그냥 날려야 될 수도 있고 안 날리려면은 그냥 그 집에서 그냥 어떻게든 살아야 돼. 지금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겁니다. 분명히 지금도 아직도 이 사건화되지 않는 갭 투자자들, 비슷한 사례의 갭 투자자들이 굉장히 지금 많을 거예요. 빌라들을 갭 투자한다고 지금 뒤늦게 막 사들인 분들은 앞으로도 이러한 사건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만약에 비슷한 상황에 있을 것 같은 세입자분들은 빨리빨리 대처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세입자분들은 지금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본인이 피해를 안 입기 위해서 다른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지금 피해를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모르면. 이런 걸 대비하려면 애초에 뭔가 사고가 날 만한 물건들은 접근을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최근에 저도 지인분이 전화가 와서 갑자기 그러니까 꼭 참 안타까운 게 뭔가 일을 하기 전에 물어보면 좋은데 꼭 하고 나서 물어봐요. 하고 나서. 지금 전세 계약을, 지금 가계약을 걸어놨대요. 근데 신축 빌라에 전세 계약을 하고 나서 보니까 뭔가 찜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찾아봤더니, 지금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동일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안하니까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가능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면 해지하고 만약에 정말 해지가 안 돼서 포기해야 될 상황이라면 가계약금을 포기하고서라도 그 계약은 폐지를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지금 신축 빌라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일한 상황 그리고 편법을 써서 심한데 같은 경우는 전세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현장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세 대출을 왜 지원해줘요? 전세입자한테. 그죠? 그거는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문제가. 아니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데에 세입자한테 지원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세입자들이 그 지원에 혹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정말 많습니다. 혹해가지고 그냥 눈앞에 이익에 내 보증금 다 날리는지 모르고 그냥 혹해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물건이 들어가면 다음 전세 만기 때 내가 이사 가려고 하면 못 갑니다. 이사를 못 가요.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 내가 들어간 전세가에 맞춰서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 그냥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 경매 처리하고 내 보증금 일부를 날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약금 몇백만 원 걸었을 때 그거를 최대한 찾을 수 있으면 노력해서 찾도록 하고, 만약에라도 정말 최악의 상황에 그 가계약금 날릴 상황이면 날리더라도 그냥 그 계약은 유지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상황들이 지금 이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똑같아. 그럼 이때 전세가와 매매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 사람들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집주인도 못 버티고 세입자도 못 버티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나는 피해갈 거다, 이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시기에 빌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보증보험이 안 되는 빌라는 웬만하면 그런 물건은 안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좀 정확한 원인과 결과,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시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또 하고요. 여러분들은 항상 남들이 안 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아니면 좀 더 정확한 시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 무아바 이현철 채널을 접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